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키월 스피킹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학폭 연예인으로 정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타인을 괴롭히거나 친구들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연예인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죠. 오늘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얘기, 듣게 되는 얘기 제가 3가지 정해봤는데요. 학폭 연예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연예인이 과거에 잘못된 인성을 지니고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했다면 연예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이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의견은요. 만약에 연예인이 과거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최소한 유명해진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하고 정리하는 그런 성의는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프랙티쿠스 출판사는 중급 실용 영어를 기치로 영어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책들을 준비하면서 먼저 출간한 책들이 재고가 떨어지면 그냥 절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절판된 책도 전자책으로는 구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프랙티쿠스의 전자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부터 먼저 볼 텐데요. 배경 설명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고 영어에 대한 2가지 들려드리고 주요 표현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과거 학창 시절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뉴스를 간간히 듣게 되죠. 연예 산업이 팽창하고 또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유명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과거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은 유명인이 되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학폭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신한테 해를 가했던 사람이 유명해져서 매일 나오는 것을 봐야 되니까 일종의 2차 가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의 과거 행동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이 학폭 연예인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반론도 있죠.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영어로 제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표현을 해봤는데요. 2가지 대안을 연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occasionally hear news reports that famous celebrities were once infamous bullies when they were in school. As the number of celebrities increas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nd the popularity of social media, scandals about celebrities and their pasts are also increasing. Some argue that strict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celebrities' past behaviors because it is absurd that a person who harmed others should become famous and enjoy the public's love. Some also say the victims of the celebrity school bullying likely suffer unending harm seeing their victimizers on the media every da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unter-arguments that many school bullying scandals involving celebrities are arbitrary and that it is unfair to stigmatize celebrities after they have apologized for their wrongdoings in the past. News reports occasionally emerge detailing celebrities' past bullying histories in school. As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expands and social media amplifies celebrity presence, the surge in these scandals has sparked debates. Proponents of stricter standards emphasize the absurdity of rewarding those who inflicted harm in the past, citing the enduring impact on victims forced to watch their tormentors' daily fame. Others say that many scandals are arbitrary, asserting the unfairness of continuing to stigmatize celebrities who have apologized for past misdeeds. 자, 주요 표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뉴스를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폭력이니까 영어로 그대로 옮겨서 school violenc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표현 school violence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떤 폭력 행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학폭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일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학생들을 얘기하죠. 그럴 때 bully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스쿨 bully라고 해도 되고요. bully라고 해도 되는데 이 bully라는 단어는 명사로 그렇게 타인을 괴롭히는 학생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다라는 뜻도 지니죠. 그래서 첫 번째 대안처럼 infamous school bullies, infamous bulli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악명 높은 일진이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아였다,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처럼
past bullying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괴롭힌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elebrities past bullying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뉴스를 듣는다고 할 때 첫 번째 대안처럼 we hear 주어를 we로 잡고 hear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두 번째 대안처럼 주어를 news를 잡고 그게 emerge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되겠죠.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요. 연예인의 과거를 문제 삼는 지적들도 연예인 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 연예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었다 과거에 그 상황을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보통 어떤 유명인과 어떤 유명인이 사귄다 그럴 때 그걸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런 상황은 스캔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문이라고 번역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여기처럼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성추문 그런 것들을 스캔들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연예인이 과거에 문제하였다라는 것도 하나의 스캔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스캔들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보면 셀레브리티 프레젠스를 앰플리파이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수도 는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건데 그 프레젠스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뭐 온라인 프레젠스, 소셜 미디어 프레젠스 이런 식으로 프레젠스를 붙이면 존재감 정도, 우리말 존재감 정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죠. 그래서 셀레브리티 프레젠스를 앰플리파이 한다. 그러면 유명인의 존재감, 달리 말하면 유명인이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앰플리파이, 증폭이 된다,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명인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말을 좀 달리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가 급증한다고 하면 첫 번째 대안처럼 그냥 increase를 써도 되지만 두 번째 대안처럼 surg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주가가 급등하거나 뭐 이렇게 숫자가 급등할 때 명사로 급등을 얘기하는 surge도 있고요. 동사로 급등하다라는 의미로 surge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surge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수가 갑자기 많이 증가한 것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어떤 논쟁을 촉발시켰다라고 할 때는 동사 spark를 활용해서 sparked debates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대안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secondary harm 이런 식으로 2차니까 secondary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받는 고통이 끝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uffer unending har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처럼 unending이라는 게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할 때 unending 형용사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하고 피해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피해자는 보통 victim이라고 하고요. 가해자는 첫 번째 대안에 있는 것처럼 victimizer라고 얘기하면 되죠. victimize가 어떤 사람을 victim으로 만든다, 즉 어떤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은 victimiz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엄격한 잣대,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때는 일단 스탠다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스탠다드죠. 그런데 그 잣대를 적용한다라고 할 때는 적용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apply를 그대로 활용해서 첫 번째 대안처럼 strict standards should be appli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을 거의 그대로 영어로 옮겨도 의미가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잣대를 적용하다라는 동사까지 영어로 동사로 옮길 수 있지만 두 번째 대안에 보면 proponents of stricter standards emphasize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ricter standards 좀 더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proponents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적용하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냥 proponents of stricter standards 혹은 supporters of stricter standards 이렇게 얘기하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도 I think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I'm a supporter of stricter standard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대안에 보면 문장 중간쯤에 cit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cite는 어떤 사실을 인용하거나 강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라고 덧붙이고 싶으면 cit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강조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ricter standard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뭐뭐라는 점을 인용하면서 언급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citing을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과를 하고 반성한 후에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두 대안에 모두 stigmatize라는 그런 단어를 비난하다의 대안으로 활용을 했죠. stigmatize는 이렇게 낙인을 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인을 찍다라는 뜻으로 사전에 나오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연예인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판할 때 그런 상황을 또 스티그마타이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폭을 저지르면 평생 연애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스티그마타이즈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스티그마타이즈 셀레브리티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하다라고 했는데 apologize를 쓰면 되는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니까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는 wrongdoing이라는 말을 쓰거나 첫 번째 대안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두 번째 대안에 있는 것처럼 misdeeds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wrongdoing이나 misdeeds나 결국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배경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예인 학폭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좀 볼 텐데 첫 번째 생각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연예인이 과거에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연예인 될 자격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영어 대안 두 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1. Celebrities live on the public's attention and love. If they turn out to have had a personality problem and engaged in harassing others in the past, they don't deserve to become celebrities. Celebrities depend on public love, and if they're found to have a history of harassment or personality issues, they don't deserve to be celebrities. 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다라고 했는데 받으며 살아가다라고 했지만 receive라는 동사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처럼 뭐뭐를 먹고 산다 이런 의미로 live on을 쓰면 됩니다. live on은 뭐뭐에 의존해서 살아가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쌀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할 때 Koreans live on ri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사랑을 먹고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live on the public's attention and love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면 대중의 사랑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두 번째 대안처럼 depend on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둘 다 모두 전치사 on을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인성으로 타인을 괴롭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삐뚤어진 인성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personality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뜻이니까 personality problem이나 personality issue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뭐 삐뚤어졌다라는 말을 굳이 뭐 distort 같은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problem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harass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sexual harassment, 성희롱이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 그 harass죠. 그래서 명사형 harassment 두 번째 대안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사 harass를 활용해서 타인을 괴롭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그에 반해서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거죠.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 유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연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두 가지 대안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2. The standards for whether one can become a celebrity are too subjective. If one can't become famous because of their past mistakes, how many people would actually qualify to become a celebrity? The criteria for celebrity status are too subjective. If past mistakes disqualify someone from fame, how many would actually meet the criteria? 자,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 기준이라고 할 때 standard라는 단어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단어 말고 criteria라는 단어도 잘 활용이 되죠. 이 criteria의 단수는 criterion, R-I-O-N이죠. 그래서 O-N이 붙으면 단수고 여기처럼 A로 끝나면 복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standards 이렇게 복수를 썼으니까 criteria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whether 혹은 whether or not을 붙여서 the standard for whether one can become a celebrit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whether가 이끄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저를 써도 되지만 유명인으로서의 지위나 자격을 누려도 되는가 지위나 자격이라는 의미이니까 두 번째 대안처럼 celebrity status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criteria for celebrity status 혹은 the standards for celebrity status are too subjective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뜻이 되죠. 주관적은 subjective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qualify하고 disqualify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qualify가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써서 여기처럼 목적어 없이
주어가 qualify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유명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qualify to become a celebrity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그런 우리말 때문에 왠지 이건 is qualified to 수동형으로만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죠. 그냥 이렇게 주어를 잡고 주어가 qualified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disqualify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누군가에게서 자격을 박탈하다, 탈락시키다라는 뜻으로 disqualify를 쓴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 disqualify someone from fame, 유명해지는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유명해질 자격이 없도록 만들다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좀 생각해내기 쉽지 않은 문형이지만 past mistake를 주어로 잡고 어떤 사람이 자격을 지니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나 원인을 주어로 잡고 그 다음에 disqualify를 써서 이렇게 좀 영어다운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할 때는 자격을 만족시키다라고 할 때는 동사 meet을 항상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대안처럼 actually meet the criteria, meet the standar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인데요. 연예인이 과거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소한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하고 정리하는 성의는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어 대안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3. If there was a problem with a celebrity's past behavior, he or she should at least be sincere enough now to meet the victim, apologize, and sort things out. If a celebrity has a history of problematic behavior, sincerity demands meeting the victim, offering an apology, and resolving the issues. 네, 과거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oblem을 써서 there was a problem 그 다음에 뭐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전치사 with 다음에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with a celebrity's past behavior 말 그대로 과거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 problem의 형용사형이 problematic이죠. 두 번째 대안에 있는데 그래서 문제 있는 행동이라는 경력이 있다,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has a history of problematic behavior 그래서 문제가 있는 행동을 problematic behavior라고 얘기할 수 있고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a problem with a person's behavio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 problematic이라는 형용사를 기억해두면 아주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하고 정리하는 성의를 보이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뭐뭐하는 성의는 있어야 된다. 이 성의는 영어 sincere로 표현하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sincere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진지하다, 성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하거나 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할 때 그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성의가 있을 때 그런 모습은 다 sincere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두 번째 대안에 보면 sincerity demand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지함이 무엇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역시 우리가 생각해내기에 쉽지는 않은 문형인데 무생물 주어를 많이 쓰는 영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문형이죠. 그래서 진지함 혹은 성의라는 게 무엇을 요구한다. 정말로 진지하다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incerity demands 다음에 뭐뭐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meeting 해야 되고 그 다음에 offering 해야 되고 그 다음에 resolving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문형을 좀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는 그 정리하는 것도 sort out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분류를 잘 하는 거죠. 여기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리하는 것도 sort things out, sort out 구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처럼 과거에 잘못된 막 뒤죽박죽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유명인으로서 새 삶을 산다 이제 이런 의미로 sort things out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다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다이니까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resolve the issue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폭 연예인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일진 연예인, 학폭 연예인 이런 얘기 하는데 bully라는 단어를 적절히 활용해서 잘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